주역을 원래 공부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처음 공부한다는 마음을 하시고 너무 열심히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현미경으로 보면 안 돼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돼요. 오늘 주제는 수집이라고 하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는 뜻이 있죠. 그 뜻을 전부 다 알기 위해서 옛 성인이 주역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주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의 뜻을 알 수가 있죠. 인간의 마음이라든가 이 세상의 어떤 사물이라든가 또 자연, 바람이 분다든가 어디에 꽃이 피어 있다든지 이런 것도 다 뜻이 있어요. 그 뜻을 통해서 하나씩 밟아 가다 보면 우주 모든 것의 뜻을 알게 되지요. 세상은 아주 복잡해요. 아주 복잡한데 오늘은 인간, 그런 물이 있다는지요. 이 물이라는 게 이게 참 우주엔 두 가지 보물이 있어요. 하나는 빛, 그건 저 하늘의 보물이죠. 물은 땅의 보물이에요. 우리가 벌판에 가서 물이 이렇게 고여있든지 흐르는 걸 보면 마음이 상당히 행복해지죠. 물이라는 것은 오늘날 과학에서는 물과 생명을 동치로 봐요. 동치라는 거는 수학에서 A와 B는 같다. 그런데 동치라는 거는 너무 같다. 완전히 하나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물하고 생명은 분명히 다르긴 한데 우주를 바라보면서 과학자들이 지구하고 닮은 별을 찾고 있어요. 현재 발견된 게 한 100여 개가 발견이 됐죠. 거기에는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 거는 어떤 과학 장치로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알게 되는데, 물이라는 게 있으면 꼭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어느 별에 물이 있다 하면은 즉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처럼 그런 지성체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하여튼 물이 있으면 무슨 생물이든지 있다. 지금 화성에는 물이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추정하고 물이 흘렀던 흔적이 발견되죠. 과학자들이 예측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화성에는 무수히 많은 동굴들이 있는데 그 동굴에 들어가면 얼음 형태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하에 땅속 깊숙이 내려가면 거기에 물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수십억 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표면에 있는 물이 들어갔을 거로 추측하고 있어요. 우리 지구는 세면에 이 바위가 수십 킬로 돼 있고 그 위에 바다가 있죠. 근데 그 바다가 구멍이 뚫리면은 그 바위가 구멍이 뚫리면 바닷물이 그걸로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년 내로 바닷물이 다 없어지게 되고 사람은 물론 모든 생물이 멸종하겠죠. 화성이 그렇게 된 건 아닌가. 어딘가에는 생명의 흔적 내지 혹은 어떤 미생물이라도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하고 기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목성이라고 하는데 돌고 있는 별들이 있어요. 거기에 유로파라는 달이 있는데 거기에 생물이 많이 살 거로 지금 추측하고 있죠. 생물이 발견된다는 거는 가장 큰 사건이에요. 우주에 곤충이라도 발견한다. 그러면 지구인들은 당장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우주에 친구가 생길 거예요. 인간 같은 생물이 있어서 서로 통신하거나 왕래한다면 뭐 더말할 나위 없겠죠. 우주에 지금 발견된 별들은 물들이 있는 건 확인이 됐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 하면은 빛속도로 수십 년 가야 되는 거리예요. 옛날에 빛은 속도가 무한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미리 속도를 조사했더니 1초에 30만 킬로, 지구 7바퀴 반 돈다는 걸 알아냈고 그것이 10년 동안 간 거리라면 우리는 영원히 거기에 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생물이 산다는 거 알기만 해도 우리는 좋죠. 이웃이 존재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가는 방법이 생길지도 모르죠.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동물과 신의 중간에 해당돼요. 걸어다님으로 인해서 고개를 들게 되고 그래서 지능이 발달해요. 그리고 손이 자유로우니까 연장을 만들고 자연계를 지배하죠. 인간의 첫째 기능이라는 건 지능이에요. 두 번째 기능은 공작 기능. 인도의 어떤 마을에 거기는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종족이 있어요. 나서부터 그저 짐승처럼 기어다녀요. 원숭이처럼 종종 허리는 펴고 손목을 할 수도 있고 바느질도 하고. 그런데 이동할 때는 기어서 이동하죠. 원숭이들은 서서 오래 못 가요. 균형이 안 맞아서. 원숭이가 오랜 세월 연습해서 이제 사람이 됐죠. 사람은 이제 걷고 사람의 세 번째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지능이고 두 번째는 손인데 우리 과학자들은 돌고래가 지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IQ 120 정도로 보고 있는데 고양이는 지능이 30인가 20. 고양이 전문가 누구? 지능이 어떻게 되지? 40이요. 40. 원숭이는? 원숭이는 사람보다 지능 높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돌고래는 120이나 되지만 손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있는 거를 만들어내질 못해요.
인간은 손이 있고 지능이 있으니까 호랑이한테 대항을 했어요. 연장을 가지고. 그런데 그걸로 호랑이하고 연장 가지고 싸워봐야 백전백패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갔죠. 거기가 다 호랑이한테 죽었어요. 호랑이 사자, 표범. 그런데 인간은 협력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협력 기능이 만들어지기 전에 통신 기능이 생겼어요. 말. 지금처럼 남자 여자가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태고 쪽에 수백만 년 전에는 인간 중에 여자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남자도 슬슬 배워갖고 말을 하게 됐죠. 말이 만들어지니까 마음속에 있는 의사가 전달이 됐어요. 여자가 먼저 말이 생긴 거는 불평불만 하려고. 남편 의위연수 그거 하려고. 심부름 시켜먹으려고. 자기 불편할 때 비명 지르려고 만들어진 게 차차 이제 남자가 손해볼 수 없다. 남자도 불평불만 해야 되겠다 해서 말을 배웠어요. 그런 기간이 왜 수십만 년 세월이 흐르고 다 이제 말하게 됐죠. 말이 생기니까 그 말을 기록해낼 방법으로 글이 생겼고, 그런데 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 전달이긴 한데 우리 뇌 속에 협력이라고 하는 기능이 진화가 되고 있었어요. 실제 만물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협력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협력 기능이 없다면은 우리는 집을 못 지어요. 기둥 긴 거 맞잡아서 올려놓아야지 혼자 힘으로 안 되죠. 모든 게 서로 협력해서 인간은 협력하는 존재다 해서 이렇게 써요. 서로 기대서